안녕하세요. 65, 김선옥입니다. 30년 병원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딸아이 하나 키우며 등골이 휘었지요. 남편은 열해 전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시신도 못 찾았지만 장례는 치렀습니다. 홀로 된 엄마로 살았죠. 손톱 밑대처럼 지워지지 않는 가난과 함께요. 그런데 오늘 딸아이 결혼식장 입구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두근두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10평도 되지 않는 좁디좁은 원룸에 앉아 오래된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못한 낡은 벽지 위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리는 것처럼요. 오늘만큼은 행복해도 괜찮겠지. 떨리는 손으로 오랫동안 간직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늘은 제 딸 지민이의 결혼식 날, 병원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흘린 피와 땀으로 남들이 잠든 새벽에 식당 그릇을 닦으며 번 돈으로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 의사가 되어 자신의 짝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이 마치 파킨슨 환자처럼 떨려왔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물려주신 진주 귀걸이가 희미한 빛을 반사해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진주를 어루만지자 차갑게 식은 시신 같은 감촉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지민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요. 목이 너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또 다른 눈물이 뒤따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귀걸이를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으셨고 제게 주실 때 행복한 날에만 착용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이 귀걸이를 했었지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 복도를 피가 나도록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았던 밤들, 딸의 의대 교재를 사기 위해 사흘밤을 꼬박 새우며 추가 근무를 자처했던 날들, 그리고 남편 병철이 한 푼의 양심도 없이 사라진 후 홀로 감당했던 생지옥 같은 세월들이 거울 속 제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으로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상처가 빛나는 훈장처럼 자랑스러운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걸이를 귀에 걸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정돈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살짝 분홍빛이 도는 정장치마는 지민이가 어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백화점 상표가 달린 옷을 만지는 제 손이 거칠고 투박해 보였습니다. 비누와 세제에 달아버린 청소부의 손이었으니까요. 엄마, 내일은 꼭 예쁘게 입고 와요. 엄마가 제일 빛나는 날이에요. 지민이의 말이 귓가에 애절하게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제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었지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을 때도 제일 먼저 병원 청소실로 달려와 눈물을 쏟으며 저를 끌어안았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꽉 차 있던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칼날 같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소매를 여미며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식은땀이 배어 나왔고 심장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빚쟁이들을 피해 한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편. 시신 대신 그의 외투만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민이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날 이후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서로에게 의지한 채 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왔습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한 날이야. 스스로에게 되뇌며 일어섰습니다. 작은 방 안에 가득 찬 햇살 속에서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세 세대를 거쳐온 이 작은 보석에는 여자로서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지민이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호텔 웨딩홀 입구에 도착하자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의 불빛이 제 눈을 찌르듯 어지럽혔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바늘로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광장동의 고급 호텔은 제가 평생 청소해온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온 걸레와 비누, 그리고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향수와 화려한 꽃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제 낡은 구두 소리를 너무나 크게 울려 퍼지게 했고 그 소리에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김선옥 어머님이시죠? 신부 대기실이 이쪽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동정의 눈길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사이에서 제 낡은 핸드백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분홍빛 정장은 마치 거지의 누더기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딸이 고른 옷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로 향하는 붉은 카펫 위에서 한 남자가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회색 맞춤 양복에 고급스러운 넥타이를 맨 그 사람은 제 발걸음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10년 전 장례를 치렀던 제 남편, 이병철이 환영처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옥 씨,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을 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머리카락이 희끗해졌고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을 뿐 제 귀에서는 귀청이 터질 듯한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죽었잖아.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것이 환각이길 바라며 눈을 꼭 감았다 떴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금색 테두리가 반짝이는 명함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병철 CEO 청청그룹이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비싼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냄새의 현기증이 일었고 속이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은 지민이 날이니 식후에 연락해주세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창백한 얼굴과 공포에 질린 눈빛을 잠시 살피더니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사람들 사이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명함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 명함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이 마치 사막처럼 타들어가는 듯했고 진주 귀걸이가 달린 귓볼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어떻게든 다리를 움직여 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들어서자 웨딩 드레스를 입은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행복에 젖은 딸의 얼굴을 제가 이 끔찍한 진실로 망가뜨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와, 정말 예쁘다. 그 귀걸이 할머니 것 맞죠?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려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마치 아득히 먼 곳에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제 딸은 오늘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위로 검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흩날리고 화사한 미소가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본 광경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장례까지 치렀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딸의 결혼식장에서 딸의 행복한 날에 엄마, 어머,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숨을 쉬어요. 엄마.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지민이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멍한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식장을 살피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병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제 귀에는 병철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식후에 연락해주세요. 주머니 속 명함이 불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10년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던 남편의 등장은 제 세계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식장을 둘러보며 그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를 본 것인지 아니면 환각을 본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명함의 존재가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이물감으로 떨려왔습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 굴에 들어온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는데 손바닥에서는 마치 비 오는 날처럼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민이는 신랑과 함께 피로 연장으로 향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치 폭탄을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이병철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맞춤 제작한 듯한 비싼 양복,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모든 것이 제가 알던 병철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딸의 결혼식에서 제가 느꼈던 소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까지 치렀어요.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려와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한강에 뛰어들었어요. 정말 죽으려고 했습니다. 병철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에 시달리고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당신과 지민이에게 짐만 될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누군가 나를 건져냈어요. 깨어났을 때는 기억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철퇴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기억 상실?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는 이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서 깨어났어요. 어부가 나를 구해 데려간 거였죠. 이름도 과거도 모른 채 그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진 나무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작은 무역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기억은 없었지만 타고난 사업 감각으로 놀랍게도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청청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일구었고 수년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전 상하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과 정면 충돌했죠. 그리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기억이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신과 지민이, 내가 비겁하게 버린 가족. 그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흔들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홀로 딸을 키우며 생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왔습니다. 병원 화장실을 닦으며 무릎이 부서져가도 참았고 밤 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손이 갈라져 피가 나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 동안 그는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장례까지 치렀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힐끔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없는 10년 동안 나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지민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마다 애써 웃으며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울던 지민이를 당신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치자 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제 분노를 받아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10년의 상처를 미안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도 밀려왔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과 지민이가 이미 나 없이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먼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천천히 접근하려 했어요. 그러다 지민이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죠. 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에 제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민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 아이의 결혼식이니까요.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의 시간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발리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민이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무언가 일이 터졌다는 것을. 지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집에 와주세요. 제발요. 지민이의 연남동 오피스텔로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서 지민이와 병철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병철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병철이 지민이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민아, 신혼여행 중에 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지민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내 결혼식 날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 제 말에 지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제 대답에 지민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매년 제사도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 있었다고요? 그것도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지민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네 아버지는 기억을 잃었던 거야. 그건 기억 상실? 엄마,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잖아요. 지민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의대생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생활비를 받을 때 나는 엄마가 병원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지민이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철은 조용히 일어서서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민이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지민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챙기더니 남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민아, 어디 가는 거니?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지민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민이는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병철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연락했어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병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민이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딸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고 그 시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망원시장의 익숙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튀김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시장 특유의 활기찬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지민이와의 충돌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남편의 권유로 저희와 대화를 시작했고 오늘은 셋이서 시장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 호떡이 정말 맛있대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최소한 우리를 만나주기로 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병철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호떡 가게 앞에 섰습니다. 3개 주세요. 호떡을 받아든 우리는 어색하게 나란히 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시럽이 입 안에 퍼지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의 표정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병철이 말했습니다. 그의 양복에 시럽이 떨어져 얼룩이 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지민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가게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셋이 나란히 서자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온기가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 맞은 거 지민이가 초등학교 때도 있었지.
병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학교 앞으로 우산 가져다 주셨었죠. 지민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에 병철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우리는 서울숲으로 향했습니다. 싱그러운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비에 젖은 나무잎들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병철이 지민이에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과 전공의예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바빠요. 네, 엄마처럼 강하구나. 병철의 말에 지민이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청소를 마치고 나오자 병철과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철은 제 청소부 유니폼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카페라테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엄마.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매일 하는 일인데. 카페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서서히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철은 중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고 지민이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는 병원에 청청그룹에서 기부를 했더라고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니? 나는 몰랐어. 네, 소아암 병동에 큰 도움이 됐어요. 지민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리감은 있었지만 적어도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사이에 조심스러운 연결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이 우산을 펼쳐 우리를 가려주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셋이 모여 있자니 마치 오래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10년의 간극이 조금씩 좁아지는 듯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탁 트인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습니다. 병철의 집은 저희가 살던 응암동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어딘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벽, 개인적인 물건이 거의 없는 공간, 그것은 마치 10년 동안 그가 살아온 삶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앉으세요. 병철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소파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병철은 잠시 서재로 들어갔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그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기 지민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지민이가 병철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지민이의 첫 돌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제가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잊으려 했던 순간들이 그 사진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억은 없었지만 이 사진첩만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왜인지 몰랐지만 이 사진들을 볼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지민아, 이건 네가 처음 자전거 탔을 때 사진이야. 기억나니? 지민이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철은 계속해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지민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첫 피아노 발표회,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고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병철이 우리 곁을 떠난 후였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놓쳤는지, 그의 말에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원망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병철도 그 시간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여 사진첩을 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어루만지던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가끔 아빠를 생각했어요. 드디어 지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철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아빠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민이의 말에 병철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이 사진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 순간 지민이가 천천히 일어나 병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병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간 우리가 각자의 방식으로 간직해온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적대감이 아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거리감이었습니다. 병철이 지민이에게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민이는 의사로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바다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철의 제안으로 우리는 함께 해돋이를 보러 왔습니다. 지민이는 남편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고 우리 세 사람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 아름답네요. 병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한 번 왔었어. 지민아, 기억나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언제였죠? 네가 5살 때였어. 여름 휴가로 우리 셋이 함께 왔었지. 그 기억을 떠올리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던 순간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수평선 위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 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어 황금빛 길을 만들었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날이 필요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철과 지민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병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민이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지민아, 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받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가 돌아왔어. 제 말에 병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해가 점점 수평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빛이 우리 얼굴을 비추었고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마디가 느껴졌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지민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세 개의 손이 겹쳐진 채 우리는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부신 빛 속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병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지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제 말에 세 사람 모두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 떠오른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진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우리의 고요한 숨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많은 대화와 이해,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해가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서서히 떠오르는 해의 온기를 느끼며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저는 한때 부서져 버린 줄 알았던 우리 가족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용서는 내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유해주는 약이었나 봐요. 여러분도 혹시 다시 잡아보고 싶은 손이 있나요? 어쩌면 그 손은 당신의 용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